자, 하나씩 차근차근 볼 건데 앞에 번호대 난이도들은 그냥 적당한 것 같습니다. 10번부터 차근차근 봐볼게요. 10번은 그냥 되게 대표적인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이죠. 간단하게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거지.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20배의 A 10.5 그죠? 항해개수 곱하기 항해평균. 그리고 여기는 그냥 60 플러스 뭐가 되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개의 항해평균이 이제 A 11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사실은 뭐냐면 K-10개의 D거든요.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1부터 20까지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들이 마이너스 9D, 마이너스 8D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20 집어넣었을 때는 10D까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9D에서부터 9D까지는 날라가고 10D만 남은 거니까 날라가고 얘가 지금 30이라는 얘기는 D 값이 3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을 갖다 좀 정리를 하시면 얘는 이제 A 11 마이너스 2분의 1 D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2분의 3 요 정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얘랑 이제 연결고리 잡아주는 거지. 넘기시면은 이제 10A 11이고 그게 지금 2분의 3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0인데 넘기면 90인 거지. 요렇게 그래서 이제 A 11이 9 요 정도는 그냥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1은 A11 기준으로 공차를 10개 뺀 거니까 마이너스 30하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죠? 그냥 좀 등차수열의 합은 그냥 항해개수 곱하기 항해평균으로 좀 간단하게 빨리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0.5항을 좀 잘 써먹어라.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이거 지난번에도 나왔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거 13번에 나왔었나 그때는. 자,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당연히 뭐 어떻게 해봐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일단 조건을 보시면요. fx나 gx나 둘 다 지금 x는 a에서만 극값을 x는 a에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이 2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극값을 가지는 지점이 2가 되도록 하는 상황을 좀 추론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미분을 해가지고 얘네들 상황을 좀 관찰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이제 미분을 하기 전에 얘네들이 이제 gx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까지 fx dt 마이너스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뜯으신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그냥 뭐가 되느냐 x 플러스 1 fx 요 정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요거 나오는 거고 되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 gx랑 fx의 관계를 갖다가 여기 조건에 만족하도록 하는 상황을 좀 찾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분을 해보는 거죠. 되겠죠? 자, 이제 미분을 해보시면은 g'x는 앞에 거 미분해서 쓰면 fx 뒤에 거 미분해서 쓰면 x 플러스 1 f'x 뒤에 거 또 요것도 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만 남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gx가 지금 x는 2에서 극값을 가진다 라는 얘기는 g'가 무조건 0이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리고 그 지점에서만 뚫고 갔다라는 얘기인 거지. g'x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 거냐면 얘는 반드시 x-2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g'x 입장에서는 x는 2에서만 뚫고 가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뚫고 가면 안 돼. 얘가 뚫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놈도 당연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 정도까지 되시고 그리고 fx 최고차 한계수가 1이었으니까 여기는 뭐 3 요 정도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f'x가 나왔고 그럼 g'x는 얘가 지금 3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x-2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요거의 도함수 지금 g'x가 마이너스 1에서 접했고 2에서 뚫고 가는 거죠. 요렇게 그려지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다.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gx를 추론을 해보시면 gx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3중근 그리고 2에서 극소 지점 지나고 뚫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gx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g-1이 이제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3대 1인 거니까 여기가 이제 3이다. 요 정도까지도 나오는 거죠. 그럼 gx 나왔고 g1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f'x 나왔으니까 fx도 그냥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f0이 5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전개를 하시면 뭐 f'x는 그냥 3x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니까 fx는 그냥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요 정도 작성을 하신 다음에 1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되죠? 요 정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고. 자, 12번. 12번도 좀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들어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양수 A에 대해서 이 함수가 점 A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K만큼 평이동했을 때, 또 그 점 B가 이 함수 위에 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두 점이 지금 이 함수 위에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자, 함수가 이제 로그 함수가 뭐 밑이 2고, 이렇게 그려졌겠지? Y는 로그 2의 X-1 마이너스 A. 뭐 여기 점 A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점 A. 근데 얘를 갖다가 1만큼, K만큼 이동시켰더니만, 이렇게 했더니만 여기가 이제 점 B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삼각형 POA랑 POB가 지금 서로 넓이가 똑같고 그게 둘 다 5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원점이 여기가 0,0이 있고 또 1,2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2가 있었을 때 요 점과 요 점을 잇고 또 요 점을 이었을 때 또는 요 점을 이었을 때 넓이가 지금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뭐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등적 변형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넓이가 지금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요 점과 요 점이 요 직선과 평행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냥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 기울기가 2니까 얘 기울기도 2여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2일 수밖에 없는 거지.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점 하나를 갖다가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여기에서는 지금 A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점 하나를 어떻게 빨리 구할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서는요. 얘가 지금 점근선이 x는 1이 이렇게 있거든요. x는 1. 됩니까? 근데 이제 내가 여기 떨어진 거리들을 다 알았잖아. 이게 지금 지수함수의 비율관계인 거죠. 요만큼 간격을 알파라고 잡으면 요만큼 간격은 그냥 4알파가 되는 거지. 밑이 2니까.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게 제곱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3알파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3분의 1인 거니까 1에다가 3분의 1 더한 여기는 3분의 4. 이건 그냥 바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뭐 좀 눈치를 채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요 삼각형 넓이나 요 삼각형 넓이나 지금 다 5래매.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좀 편하게 등적 변형하는 방법은 삼각형의 변을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하게 놓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요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딱 뭐 X축을 그렸을 때 뭐 여기는 원점이니까 X축 그렸을 때 요 높이를 요거를 갖다 높이라고 하면 2니까 밑변 길이는 5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5야.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여기 X좌표가 지금 3분의 4라는 거 알았으니까 요 길이가 지금 관건인 거거든.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요 길이가 지금 3분의 11인 거니까 요 길이는 기울기가 지금 1대 2인 거니까 여기는 3분의 2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2.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를 그냥 A라고 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 여기 3분의 4, A고 여기가 지금 뭐 1만큼인 거니까 3분의 7, 뭐 아니다. 요건 필요 없죠. 어차피 여기 2점 가지고 삼각형 넓이가 5가 된다라는 사실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사선 공식 쓰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신발건 쓰시면 2분의 1 절대값 3분의 4, A 여기가 1, 2 해가지고 이게 이제 5다라고 놓고 풀면 A값 나오는 거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 집어넣으시면 답 나오겠지? 나머지 계산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13번. 문제들 퀄리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문제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양수 m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fx가 지금 저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도록, 뭐 솔직히 이게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얘는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0인 거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0이다. 근데 이제 편의상 얘를 갖다가 fa-라고 쓸게. 얘는 편의상 fa+라고 쓸게. 그러면 이제 얘가 fa-의 제곱이 4배의 fa에다가 fa 플러스 요거랑 같으면 되는 거지. 되겠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요걸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이 4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뭐 양수 m과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fx가 저렇게 구간 분할을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온 상황이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었을까? 불연속이었을까? 당연히 불연속이었을 것 같지 않아? 연속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올 이유도 없었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불연속이겠구나라고 하고 푸는 게 이제 빠른 거야. 솔직히. 근데 이제 모른다고 치고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fx가 얘가 불연속이잖아. 아니, 연속이잖아. 자, 얘가 연속이었다면 그렇다면 얘네들은 fa- 이렇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fa예요.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무조건 같을 테니까. 그럼 fa의 제곱은 4fa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fa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게 만약에 fx가 연속이었다면 그냥 무조건 fa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에 곱이 지금 4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잘 보시면 m배의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근을 마이너스 3에서밖에 안 가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족하는 a 값은 그냥 일단 마이너스 3 하나는 채택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k 값이 근일지 아닐지 모르거든요.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지 클지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었다면은 fa가 0이 되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이 4라는 말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드시 요게 k도 추가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 건데 요거 둘이 곱했을 때 4가 되려면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 3분의 4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4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잖아. 그럼 채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모순이라서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fx는 반드시 불연속이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겠지? 자, 얘가 불연속인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의 상황도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은 fa가 0인 거. 당연히 이제 불연속 지점 마이너스 1이 아닌 지점에서는 그냥 fa가 0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a 값이 마이너스 3 일단 나옵니다.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요곳의 상황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6m 나오죠. 그럼 제곱을 하시면 여기는 이제 6m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는 4배의 여기는 사실상 FA나 FA 플러스나 다 여기 집어넣는 값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그냥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N값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루트를 씌운 다음에 정리를 해보시면 3M 나오고 여기는 이제 2배의 절대값 K 플러스 1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지금 모든 실수 A 값의 곱이 4가 되도록 하는 상황에 A를 우리가 특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단 마이너스 1을 채택하고 마이너스 3도 채택을 했다면 또 다른 하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될 것이냐면은 반드시 3분의 4가 돼야 될 것이거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무조건 채택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지금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능한 A 값은 일단 마이너스 3 하나는 채택이고 그리고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우리는 요게 되도록 해야 돼. 왜냐면 요것의 상황에서 모순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곱이 4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K가 채택돼야 된다는 얘기고, K 값이 무조건 얼마여야 된다? 3분의 4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K 값이 3분의 4여야 되는 상황인데, 3분의 4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으니까 근으로 채택 가능해. 그래서 이제 가능한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3분의 4 집어넣으시면 얘는 이제 3분의 7에다가 14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M값이 이제 3분의 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M값, K값 나왔으니까 더하시면 계산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해되셨죠? 되냐? 13번 됐고요. 솔직히 14번이 여기 객관식 번호대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좀 많이 강조했던 문제여가지고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원 나오고 삼각형 나오고 뭐 반지름에 B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게 트렌드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일단은 여기 반지름 길이가 각각 이렇대. 요거를 반지름 라지 R, 여기를 반지름 루트 3분의 2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사인 ACB 여기를 갖다가 세타라고 잡았다는 거지. 그럼 코사인 세타가 루트 7분의 2라고 쓸게요. 그럼 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루트 3 요 정도 잡을 수가 있겠죠. 되겠지? 그리고 AC의 길이가 지금 루트 7이다. 이렇게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또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기 점 C에서 이 원의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지금 점 B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접점이거든요. 그러면 접점 나왔잖아. 그럼
접선의 어떤 성질들을 좀 써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 괜히 접했다라고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접선이잖아. 원에 그은 접선이잖아. 그럼 보조선을 뭐 당연히 이렇게 그어볼 생각은 하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요게 하나 나오거든요. 접현각. 그럼 접현각을 또 써먹고 싶으면 접현각 여기에서도 찾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요각의 크기랑 요각의 크기가 같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솔직히 이 접현각을 찾기 전에도 뭘 좀 고려하면서 문제를 봤을 거냐면 여기 외접원 나왔고 삼각형 우리가 찾을 것이고 각도를 같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b가 결국에는 반지름의 길이 b랑 같다라는 사실은 뭐 진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그걸 좀 찾고 싶을 거거든. 그러니까 각도 일정,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거를 갖다가 찾는 건 진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그거를 갖다 연결 짓고 싶거든. 그러려면 당연히 삼각형을 찾아야 되고 각도도 같은 거를 좀 찾아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접현각이랑 여기 각이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보고 싶다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를 갖다가 알파라고 잡잖아. 그럼 여기도 알파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요놈 길이 있잖아. 요놈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는 2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r 사인 세타니까 요놈 그러면은 이제 2r 곱하기 루트 7분의 3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각 갖고 변의 길이 나왔잖아. 요각 갖고 변의 길이 나왔잖아. 그러면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몇 대 몇? r 대 루트 3분의 2란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진짜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각도 갖고 마주보는 변, 각도 갖고 마주보는 변.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루트 7대 2r 곱하기 루트 7분의 3이 r 대 루트 3분의 2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3r 곱하면 얘 나오는 거야. 되세요? 얘 대 얘니까. 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 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 루트 3분의 2 대 r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3r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 됐어요? 2r 곱하기 루트 7분의 3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3r 요거 한 게 지금 루트 7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루트 3이죠? 여기 지금 루트 이렇게 씌워져 있지? 여기 루트니까.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r제곱이 지금 3분의 7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r 값이 루트 3분의 7 이렇게 나와. 되셨죠? 자, 이제 반지름 길이도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 얘 길이가 2가 되는 거거든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변의 길이도 나왔다. 난 각도 알고 있어. 이 변 길이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 뭡니까? 사각형 ACBP, P가 지금 이 호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최대치로.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 딱 그렸을 때 요 점이 지금 점 P가 돼야 될 것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이 삼각형 넓이를 더한 게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하고 싶고 요 삼각형의 넓이도 좀 구하고 싶은데 일단 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뭐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요 변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지. 4는 7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7 x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루트 7분의 2. 자, 그래서 여기 날라가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인데 x값이 이제 1이랑 3 나오거든요. 근데 1이랑 3 중에서 문제에서는 지금 이 길이가 뭐 AC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3이다라는 게 나온 거야. 그럼 요 넓이는 그냥 얼마가 됩니까? 요만큼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7에다가 사인 세타 요거죠? 루트 7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날라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분의 3 루트 3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실 차례인데 여기 지금 얘가 알파면은 여기도 알파거든요. 뭐 이렇게 되고요. 요 삼각형의 이제 상황을 여기 변의 길이가 2라 그랬으니까 반지름 길이 알고 있으면 이제 요 변의 길이를 2를
2R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루트 3분의 4 2R 사인 알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건 특수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60도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되겠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그냥 루트 3. 여기 넓이는 루트 3.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넓이의 최대값 m 얘는 2분의 5 루트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둘이 곱하시면 답 나오는 거죠. 되겠죠? 연결고리 잘 잡아 나가시면 좋은 문제인 것 같고요. 접선을 좀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15번 문제도 내가 이거 실근 삭제 내용 내신할 때 설명해 줬잖아. 그 문제거든요. 자, 그것만 알면 그냥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라 가지고 쌤도 이거 처음에 풀 때 15번은 좀 쉽게 풀었거든요. 자, 한번 볼게. 일단은 최고 차항계수가 1이고 F형이 1이고 F'2가 0이다. 4차 함수 fx가 있는데 x에 대한 방정식이 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얘가 이제 뭐냐면은 fx는 4차 함수고 그리고 얘는 지금 직선인데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인 거냐면은 요게 지금 a 값이 0이면은 f'0x 플러스 f0이라는 함수가 돼. 그러니까 a 값이 0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y는 f'0 x 플러스 f0 이라는 직선이 된다는 거지. 이 우변이. 좌변은 그냥 4차 함수고요. 그럼 이게 이제 접선인 거잖아. 0,f0을 지나는 접선. 그러니까 이제 fx 위의 점에서의 0,f0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a 값이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그냥 뭐냐면 y는 a분의 f a-f0 x 플러스 f0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전히 얘도 이제 0,f0을 지나고 근데 또 어디도 지나냐면은 a,fa도 지나는 거야. 되십니까? 그래서 0,f0과 a,f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직선이 되는 상황에서 그 4차 함수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이 지금 딱 2개밖에 없고 그게 지금 1이랑 k다. k는 1보다 큰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요걸 만족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f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그려보는 거지. 뭐 대충 이제 그렸다고 치자. fx. 자, 이게 4차 함수인데 여기 위에 점 0,1이 핵심일 거 아니야? 0,1을 기준으로 이제 점을 찍어놓고 이 직선들은 당연히 이제 0,f0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f0을 막 아무 때나 잡아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0,f0이 뭐 1인 거죠. 자, 0,1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이 직선이 a 값이 0이었을 땐 접선이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그냥 a,fa를 지나는 직선이기만 하면 돼. 되겠죠? a,fa를 지나는 직선이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이 얘네들 4차 함수랑 교점이 몇 개 생기도록 해야 된다? 3개 생기도록 해야 된다 이 뜻인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0,1이면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상황의 직선은 나올 수 있는 게 뭐 딱 2개 나오죠.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는 거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a,fa는 이런 지점도 되고 이런 지점도 되고 이런 지점도 되고 이런 지점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여기를 a,fa라고 잡았을 때는 요 점 기준으로는 이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잡았을 때도 이 직선이 되고요. 여기 잡았을 때 이 직선 되고 여기 잡았을 때도 이 직선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만족하는 a 값이 4개가 나오는 거지 2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0,1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여야 될까 이 생각하는 거지. 접선은 4차 함수 위의 점에서 접선을 몇 개씩 그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몇 개가 안 나올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도록 하는 접선이 2개씩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나오더라도 딱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이 뜻인 거거든요. 그럼 어디여야 될까 이 생각하는 거지. 어디여야 될까? 너무 대칭처럼 그렸네. fx가 이제 0,1이 어디였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이동시켜 나가는 거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얘를 움직여 갈 거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고 쳐. 그럼 접선이 이렇게 계속 그어졌을 거 아니야.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기 앞점을 옮겨 나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접점이 여기에서 이제 뭐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면서 가겠지. 얘는 요게 이제 좀 더 이렇게 가팔라지겠지. 그런데 얘네들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상황에서 딱 교점의 개수가 하나는
세개가 아닌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네들을 옮겨갔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면 돼? 공통접선이 되는 순간에서 얘네들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고 이쪽으로는 교점이 3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하나 나오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해돼? 이 점을 옮겨간다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접점도 이 근처에서 움직여. 접점이 이 근처에서 움직여. 교점이 이제 있고요. 여기도 접점이 여기 근처에서 움직이고 얘도 이제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움직여 나갔을 때 이 접선이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공통접선이 되는 순간에서 얘는 접선의 교점의 개수, 얘는 2개니까 이건 패스고, 이쪽으로만 접선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오는 거니까 이때가 딱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0,1이고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A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무조건 얼마라는 얘기인 거냐면은 1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다? K다, 이렇게 나온 거야. 되겠어요? 가능한 A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쌤은 여기서 이거 딱 캐치하고 난 다음에 끝났거든. 여기가 바로 나왔거든. 이게 실근 삭제 내용이죠. 기억나십니까? 이게 얼마일까요? 여기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래. 그럼 이게 다 나오거든, 그냥. 바로바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거 한 적 있어. 뭐냐면은, 요런 거 한 적 있습니다. 요게 직선이야. 여기 0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 3이라고 할까?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이제 접선인 거야. 접선. 이 4차 함수고. 여기 X축. 그러면 요거 fx랑 요거 gx가 지금 0에서 만났잖아. 공통근이잖아. 얘도 x로 묶이고 얘도 x로 묶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 x를 나눠줄 수 있지. 얘네들, 내가 지금 여기 접점이나 여기 교점이 내가 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gx를 이렇게 할까요? gx를 mx 이렇게 놓을까? 여기 0,0 지나는 거니까. 그러면 요것도 이제 x제곱 x-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의 상황이 뭐가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얘랑 갖다 놓고 풀겠지. 그럼 어떻게 돼? mx는 x제곱 x-3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근 x는 날라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남는 게 뭐야? x 곱하기 x-3의 제곱이 그냥 m과 같다, 이걸 갖다 찾는 거지. 근데 이제 얘는 뭐냐면은 0과 3을 근으로 갖는 3차 함수, 요렇게 그려지는 상황인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y는 m이 지금 뭐냐면은 상수함수인데 그게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였단 말이야. 양수였겠지. 근데 그 양수값이 어디에 있었을 때 얘네들이 교점이 중근, 한근이었을까, 이 생각하는 거지. 그럼 뭐야? 여기 있어야지, y는 m이. 이해되십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얘가 지금. 되세요? 여기가 공통근이야. 이거를 하나 날려버리는 순간 얘는 지금 이 함수랑 이 직선은 여기에서 접했었던 거를 근을 하나 날렸으니까 근이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는 여전히 공통근이 2개 있는 거지. 그럼 접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차수를 하나 다운시키잖아? 얘를 실근 삭제해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이, 얘가 이제 y는 n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고, 여기가 0,1 지나는 거니까요. 여기가 y는 mx 플러스 1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이거는 뭐가 돼? y는 n이 되는 거야. 얘 공통근 하나 날려버리면서 차수 다운시켜버리면. 되세요? 여기 이 직선은 뭐가 돼? y는 m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아래쪽이랑 이 4차 함수가 만나는 이 점에서는 0에서 뚫고 가고 접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접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0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직선 y는 m이 여기 1에서 만났잖아. 근데 이제 접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가 1이고. 근데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 함수잖아. 한 칸 길이가 얼마야? 1인 거죠. 그럼 여기가 무조건 얼마? 3인 거고, 여기는 무조건 얼마? 4인 거야.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얘가 지금 3이라는 거 안다는 거지. 되죠?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fx를 그냥 식작성할 때 어떻게 해? fx는 x제곱 x-3의 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1 이렇게 작성을 해. 그리고 f'2가 0이라 그랬잖아. 미분해서 2 집어넣은 다음에 0 된다. 그러면 f'2는
미분했으니까 4에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0 그럼 n 값이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게 4. 근데 이제 구하라는 게 f 5잖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5에다가 4니까 100 플러스 2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수업 시간에 쌤이 프린트 주면서까지 한번 했었잖아. 그 연습한 거. 아, 그 내용이 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다면 좀 편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이거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으니까.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 (19번은) 별건 아닌데 이거를 계산으로 밀려고 했으면은 좀 갑자기 산으로 가는 문제였어가지고 그걸 낚이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건데요. 요게 이제 3차 함수 두 개가 전 P에서 이제 접선이 지금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둘이 만나는 지점을 갖다가 구하셔야 되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1,A인 거죠. 그거를 빨리 캐치 못하면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3차 함수 하나 이렇게 있고 하나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이 점 P를 모르니까 맨 처음에 t, at 세제곱 이렇게 놓고 막 여기에서 t 집어넣고 갖다 놓고 미분해서 t 집어넣은 다음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놓고 푸셨으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가 1,a라는 사실을 바로 눈치챘으면 그냥 미분해서 1 집어넣고 미분해서 1 집어넣은 다음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풀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게 a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a는 0의 근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이제 뭐 a 어떻게 됩니까? a로 묶어주시면 t 세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t 제곱에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t 마이너스 1로 묶어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at 제곱 플러스 뭐 at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 이게 0이 안 되는데 이걸 0이 된다라고 하고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왜 0이 될 수가 없냐면 여기서 a배로 묶었을 때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는 얘가 0보다 커요. 그리고 a 값이 양수라 그랬어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양수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얘만 근이라는 얘기라서 1에서밖에 안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뭐 여기에서 눈치를 못 챘더라도 여기에서 눈치 채면 다행인데 여기에서 눈치 못 챘으면 미치는 거지. 계산으로 밀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요거를 좀 조심하셨어야 됐다. 뭐 요것만 되면 이제 충분한 거죠. 자, 20번은 단위원으로 풀면 쉬운 문제. 단위원은 하셨나요? 근데 그래프로 하셔도 돼요. 그래프로 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부터 들어야 돼? 요거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어야 돼. 물론 안 그래도 되는데요. 안 그래도 돼. 그냥 요 안쪽에 있는 요 놈이랑 요 놈이 지금 사인 값이 같다고? Y축 대칭이거나 동경이 일체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거든. 그럼 얘는 이제 코사인 A 사인 X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 코사인으로 나눠주고 싶어. 그럼 탄젠트로 바뀌지.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탄젠트 A 사인 X. 얘가 지금 0이 아니라 1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요 놈의 값이 뭐면 되는 거냐면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9파이 뭐 이런 것들이면 된단 말이야.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A 사인 X가 그냥 4분의 파이 뭐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또는 4분의 5파이 또는 뭐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뭐 이런 값들이 다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 실근합이 2분의 9파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단위원을 딱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A잖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이런 것들 그릴 거 아니야. 당연히 제일 안쪽에 그려지는 얘부터 그릴 거고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에 그려질 거야. 반드시 그려줘야 돼. 왜냐면 안 그려지면은 실근이 없다는 얘기라서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얘를 그렸을 때는 실근이 지금 내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니까 그냥 한 바퀴, 동경 한 바퀴 안에서만 근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의 근의 합은 뭐가 돼?
그냥 대칭축인 2분의 파이의 2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파이거든요. 아직 모자랍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것은 x축이랑 가까운 게 얘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고, 그럼 여기에서는 얘랑 얘가 실근의 합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동경의 대칭축이 여기 2분의 3파이거든요. 맞죠? 그럼 2분의 3파이의 2배인 여기는 3파이가 되겠지. 그럼 이미 4파이가 됐어. 그럼 4파이가 됐으니까 여기에 더 얼마가 필요해? 2분의 파이만 더 필요한 거지. 그럼 2분의 파이는 여기 있잖아. 요렇게. 되십니까? 요게 무조건 4분의 5파이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지금 얼마? A 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A 값 나왔으니까 계산할 답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21번. 아, 오랜만에 보는 속도 킬러급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대가리만 잘 굴리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실수 A에 대해서 시각 T는 0에서 P는 이제 원점을 출발했고 Q는 A를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A 값이 뭔지는 몰라요.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자, 근데 이제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지금 각각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했을 때 FT가 양수 K에 대해서 지금 K에서 최대값을 가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일단은 뭐 여기에서 지금 속도의 식을 줬으니까 이거 한번 그려볼게 그냥. 자, 그러면 V1T는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2였다가 여기에서부터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이제 V1T거든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요. 여기에서 B값은 바로 나왔어야 돼. 여기 지금 마이너스 2고 여기 인데 이 B값이 안 나왔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B값은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내가 V1T를 그렸고 V2T를 내가 이제 또 그릴 거야. 근데 그 V2T라는 놈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치자. 평행하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얘가 V2T면 얘랑 얘는 이만큼 거리만큼 얘가 앞서 나가. 이해됩니까? 이 넓이가 결국 이제 P와 Q가 벌어지는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P가 더 앞서 나가는 거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만큼 넓이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얘보다는. 되십니까? 그럼 얘네들은 계속해서 멀어지게만 하겠지. 맞죠? 최대값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최대값이 나올 수가 없어.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으면 최대값이 어떻게 나와? 최대값이 없는 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 넓이가 계속해서 이제 더 나오는 상황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이 문제 조건 만족하려면 V2T가 얘랑 일치해야 되는 거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바로 나와야 돼. V2T는 그냥 요직선이야. 이게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B값이 그냥 마이너스 6인 건 바로 나오셨어야 돼요. 이게 안 나왔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또 보는 거지. 자, 어차피 P랑 Q가 지금 얼마만큼 이제 떨어져 가느냐 이런 거를 갖다 보는 건데,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여요. 근데 이제 이 넓이만큼 벌어져 나가는 사실은 우리가 안다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이 T가 2에서부터는 얘네들은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해.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V1T-V2T 라고 하면 그냥 이 함수는 요런 함수가 됩니다. 요런 함수. 여기가 2고 여기가 지금 4인 거죠. 그러니까 P가 얘고 Q가 얘잖아. 그러니까 P가 Q보다 요만큼 넓이만큼 더 이동하는 거야. 이해되었습니까? 근데 이제 얘는 시작 지점에 0이었고 얘는 시작 지점이 A였고 요 차이인 거잖아. 맞지? 만약에 A 값이 예를 들어서 5라고 치자. A 값이 5였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지금 T는 2에서의 상황은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만큼 벌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T는 2에서 얘가 4만큼 더 얘보단 더 많이 간 거니까 얘랑 얘의 차이는 이 T는 2 이상에서는 1만큼 차이 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 가셨어요? 뭔 소린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P가 원점에서 출발하고 Q가 5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지금 V1T-V2T라는 함수잖아. 이 넓이만큼 P가 Q보다 더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T는 2에서는 얘가
Q보다는 4만큼 더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동한 거는 내가 고려하지 않고 얘네들의 차이만 고려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금 T는 2 이상에서는 그냥 P랑 Q의 거리 간격은 1만큼 차이가 났겠구나. Q가 더 오른쪽에 있긴 하지만 P가 Q랑 차이가 1만큼 났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T라는 놈이 그 거리가 K에서 최대값을 갔는데 K값이 양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K값이 양수다. 그럼 이게 이제 뭐냐 이거지. K값이 양수다? 양수 범위에서 지금 P가 더 그 거리가 지금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예시를 들기를 A를 5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처음에 T가 0에서는 거리가 5만큼 차이가 난 상황인 거지. 근데 T값이 2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차이가 1까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0에서 최대값까지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를 좀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좀 빨리 쉽게 풀리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시작 지점 A가 5 같은 지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였다고 치자. 2였다고 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T값이 2가 되는 순간 요 넓이가 지금 4잖아. T값이 2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 얘보다 앞으로 4만큼 더 가야 되는 거니까 간격이 2만큼 유지가 되는 상태로 계속해서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근데 처음에도 2였고 마지막에도 2였잖아. 그럼 어떻게 돼? 0에서도 최대값이지만 2에서도 최대값이다. 3에서도 최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박스 안의 조건에 만족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 A값이 어떤 상황에서 얘네들이 T는 K에서 최대값이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 A라는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뭔 소린지 가세요? 물론 이거를 열심히 할 수도 있거든. 이거 그냥 속도 가지고 원점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제 요거 구하시면 식이 나오잖아. 얘도 요거 구하시면 식이 나오잖아. 정리하시면 2차 함수에 관한 식으로 절대값 씌워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는 것보단 이렇게 보는 게 만약에 된다면 그냥 빨리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F1이랑 F3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F1은 어떻게 될 거야? 무조건 얘보다 더 앞으로 4만큼 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거리 차이는 얘가 더 앞선 거니까 그냥 얘랑 얘를 빼면 4-A, 4가 아니죠. 여기는 3이죠. 1에서는 요 넓이만큼 더 앞으로 간 거니까 요 넓이가 지금 3이죠. 1대 4니까 넓이비가. 그래서 여기가 3이라서 3-A 이렇게 됐을 것이고 F3은 사실 F2랑 똑같아요. 얘는 4만큼 더 앞으로 간 거지 얘가. 4만큼 가고 얘가 A니까 여기는 이제 4-A 이렇게 된 거라서 둘이 더한 7-2A를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 구하여라 이렇게 나온 거라 얘는 그냥 3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주어진 식을 갖다가 적분을 하셔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x1t는 -2t 여기는 이제 얘를 적분을 하시면 t제곱 -6t 그리고 2에서는 -4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 4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t제곱 -6t 여기는 이제 플러스 a가 되겠죠. 0,a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네들을 빼가지고 절대값을 씌운 놈 ft라고 놓고 풀 것이냐 이런 차이인 거거든. 그럼 똑같이 해도 이제 상황은 보여. 똑같이 나와. 그러나 이렇게 풀게 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상황을 막 계속 추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런 관계를 가지고 그냥 빨리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되면은 그냥 빠른 거고 안 되면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되겠죠? 다음 문제. 근데 22번은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또 할 만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 얘는 이제 an 플러스 1이라는 놈이 n분의 1 an이거나 또는 an 플러스 3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채택해도 좋고 얘를 채택해도 좋은 거야. 골라잡기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즉 얘를 만족하는 경우에 n값이 5 이하에 2개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2개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요거 알려줬잖아. 요거 알려줬다는 얘기는 4, 5, 6 가지고 봐라 이런 얘기인 거지. 4, 5, 6 먼저 채택하는 거야. 자,
5, 6 잡아놓고 네 번째 거를 P라고 잡으시면 여기서 위에 건 얘, 아래 건 얘로 갈게요. 위에 거, 아래 거.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가 돼? 4분의 P가 되는 거죠. 여기서 위로, 아래로. 여기는 5분의 요 놈이니까 20분의 P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아래 거니까 4분의 P 더하기 3 이렇게 가시고 여기서 아래 거 갔으니까 P 플러스 3이고요. 위에 거, 아래 거. 여기는 5분의 P 플러스 3. 여기는 P 플러스 6. 이렇게 됐겠지. 되셨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합이 지금 63이 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선 P 값이 60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넘기시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둘이 더해가지고 4분의 5P는 60인 거니까 48 이렇게 나오겠네. 되겠죠? 여기는 이제 5분의 6P 플러스 3이 63인 거니까 5분의 2P 플러스 1은 21이고 맞죠? 그죠? 그럼 2P 플러스 1이 105니까 2P는 104. 그럼 2로 나누면 52. 맞지? 그럼 P 값이 52. 이렇게 나오고. 여기선 얘랑 얘랑 더하면 2P 플러스 6이 지금 63이란 얘기라서 2P가 지금 57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죠. P 값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탈락. 그럼 가능한 게 P 값이 요거 딱 3개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자, 5 이하의 자연수의 K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식이 이게 만족하는 상황에 K 값이 딱 2개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요거 쓴 상황이 여기는 위로 2번 썼어 이미. 맞지? 얘는 2개 썼고요. 여기에서는 1개 쓴 거고 얘도 이쪽으로 위로 썼으니까 1개 쓴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 위에 거 요거를 절대 더 쓰면 안 돼. 얘네들은 딱 한 번은 써야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이제 역추적하는 거죠. 60 있고 48 있고 52 있어. 3, 2, 1. 자, 얘는 안 써. 얘는 한 번만 써. 얘도 한 번만 써야 위에 거. 자, 근데 이제 AN을 기준으로 다시 AN 플러스 1은 AN 뭐 이렇게 됐는데 AN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AN 플러스 1 가지고. 그래서 AN으로 다시 바꿔 쓸게요. AN은 어떻게 됩니까? NAN 플러스 1 요거랑 뭐가 됩니까? AN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제 얘 한 번 쓸게 여기에 있는 두 놈이고 얘네들만 쓰는 게 얘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57, 54, 5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가능한 A1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잖아.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놈이 뭐고 제일 작게 만들 수 있는 놈이 뭘까 생각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놈 둘 중에 얘를 기준으로 더 크게 만들어 봐야 되겠지. 그럼 어디에서? 여기에서 바로 넘어갈 때 3배 때리고 싶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156. 그 다음에 한 번 썼으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써. 얘만 써야 돼. 그럼 여기는 153, 1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에서 좀 구하고 싶은 건데 최대한 배수는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몇 배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최대한 마이너스 3을 합니다. 여기는 45, 여기까지 42 한 다음에 이제 보니까 1배만 하면 돼. 그럼 여기는 그냥 뭐야? 42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이제 최소값.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한 게 19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